자, 제목부터 좀 보시죠. 국무회의 지각대장 한동훈인가? 지각대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지각대장. 그러면 지각을 뭐 한 번 정도 한 게 아니란 뜻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이젠 총리설까지 나온다. 총리설이라고요? 총선 출마설이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뭐가 더 나갔네요.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황,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사진 상황 좀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바로 이 모습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6분 늦게 회의실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은 다 참석하고 총리의 모두 발언이 끝났는데 그때 뒤늦게 문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대요. 다른 장관들 앉아있는데 혼자 뒤늦게 앉아있는데 여기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여기 딱 있네요. 그리고요. 지난 2월 28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주재 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도 좀 늦게. 그래서 국민의례중 입장이고요. 앞서서 지난해 5월 30일에는 역시 이제 한덕수 총리 주재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입장해서 지금 3차례 국무회의에 늦게 들어왔다. 오늘 요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또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도 얘기한 게 있는데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를 제때 도착하는 것도 원칙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원칙.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리의 모두 발언이 끝난 그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약간 많은 장관들이 쳐다보는 모습까지 좀 있었는데 이거 글쎄요. 그리고 유독이 보면 또 공통점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아니라 총리나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있거든요. 그 3번이나 되었어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라든지 예. 또는 이제 정부종합청사에서 총리나 또는 그렇죠.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저도 이제 참관도 많이 해보고 배석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죠.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6분 늦게 도착한다? 6분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옷매무시도 한번 만지고 이 넥타이도 한번 만지고 목도 좀 숙이고 약간 차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저러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뭐 사장이나 뭐 오너가 뭐 주재하는 회의에 뭐 임원급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일국의 국무위원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유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따박따박하고 아마 미리 가서 아마 대기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총리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제 뭐 지각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으로 국무총리께서 책임 총리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의 어떤 기강이 조금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총리가 기강을 다 잡고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장관에 대한 추천권이나 또는 장관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책임 총리라면 저렇게 지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기강 회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각대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오시면 싸움대장이거든요. 싸움대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장관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장관이 아니고 장관이 되는 순간 말하자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행정 서비스를 말하자면 제공하는 국민 모두의 장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데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싸움을, 갈등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더더구나 그것을 말로서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국무위원으로서 자세와 태도다 이렇게 좀 야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다른 장관들이 쭉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줘. 이게 한국일보 사진으로 아까 출처가 좀 나왔었는데 그 사진은 다시 좀 화면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이 사진이요. 그거 멈춰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국무조정실장 아니십니까? 지금요? 근데 약간
쳐다보는 표정이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이죠, 지금요? 탐탁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 표정 보세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이거 외면하는 거죠. 오히려 국무조선실장은 사실은 예. 총리와 가깝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약간 왜 늦은 거라는 약간 이렇게 질타성 시선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국무조선실장이 사실은 이제 그 국무총리를 총괄해서 이제 예. 보좌하는 그렇다 장관급이거든요. 보니까 장관급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못마땅하겠죠. 차마 말은 못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되는 사진인데 예. 아마 언론에서 아마 거의 특종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곳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모습이 있어서 오늘 기사도 꽤 달아주고 사진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제목으로 봤는데 두 번째 제목 있죠? 총리설까지 나온다. 총리설 관련 얘기를 오늘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장관을 그럼 총선까지면 2년 한 건데 지금 장관을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뭐 꼭 장관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뭐 국무총리 하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를 하면 국정의 전반을 익히게 돼요. 지금 한 당관이 그 양반 연세가 몇인가요? 70 몇 년생이에요. 네. 뭐 괜찮죠, 뭘 그래요. 네. 여러 가지로 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기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핵심은 거죠. 경험. 자, 박원석 예. 전 의원님, 윤여준 전 장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정치권에서 깊게 좀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총리설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게 가만히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말하는 분위기 보니까 한 장관이 지금은 정치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저 방송을 들었는데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둘러싸고 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 아마 윤여준 전 장관께서는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 검사만 하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검사의 연장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업무라는 게. 근데 그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당장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간의 그런 관측처럼 차기 대권에 도전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경험이 일천하다 때문에 오히려 뭐 장관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총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의 아마 말씀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한동훈 장관이 차기 총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당장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년 총선 출마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배경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 아니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이 뭔가 향후에 정치를 하려면 뭔가 좀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하겠죠. 오늘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동훈 장관 포함 몇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영상부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장 차관들 당신들 뭐하고 있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말이야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당신들이 지금 뭐하고 앉았어?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싸움하는 것부터 좀 배우라고. 싸움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얼마나 잘해. 그 잘하는 걸 자랑도 못해요. 원희룡 장관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마음에 싹 들어. 백승주 전 의원님, 뭐 3명 얘기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인물 중에서 꼽았어요, 대표적으로. 자, 이 정광훈 목사 얘기는 이른바 강성 우파의 생각입니까?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중도총회 표심 호소력이 있는가 이렇게 또 연결되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정광훈 목회자로서 정광훈 씨를 쫙 보면 안 돼요.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운영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약소 정당의 정당 대표죠. 근데 이번에 이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회자되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다 낚여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계속 뉴스의 어떤 비중 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엮인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해서.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완전히 저 목사님 낚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뉴스 밸류를 만드는 거죠. 한 장관 얘기도 하고 또 원희룡 얘기도 하고 예. 그 차기 주자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것도 뉴스가 돼가 이거 오늘 우리 토론에 또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목회자이기보다는 정말 그 뉴스 밸류를 만들고 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저 타고난 탤런트를 갖고 있구나. 지금 뉴스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한동훈 얘기를 하고 또 원희룡 이야기해서 국힘이 완전히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낚여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얘기 딱 그러면서 나 마음에 든다를 아주 그냥 굉장히 강점수 얘기한 뭐 영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가장 먼저 꼽히면서 과연 어떻게 된 건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간 한동훈 막 이런 패러디 웹툰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 글쎄요. 이거에 대한 맞불릴까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편의점에 간 가상 상황을 가정한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보면 편의점에 간 이재명 문짝을 3개 처음 읽으면서 이재명 이거 무슨 약간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한 것 같죠? 자동문이 아니야? 예의가 없어. 그러자 편의점 고객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또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한 것 같죠? 네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다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손님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누가 만들어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윤기찬 변호사. 이게 뭐 서로 맞불입니까? 뭡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편의점에 간 그 웹툰 이거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이런 걸 또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편의점에 간 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게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실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고 알려진 그런 내용들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 글을 보는 당사자들은 개인적으로 저게 바람직한지 여부는 떠나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각자에 대한 리스크를 표현한 거다. 전 이렇게 본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 화도 나고 보기도 싫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중에 일부라도 나를 보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보시고 그것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웹툰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아주 따박따박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난처하게 만든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논박에서 승리한다고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 내용을 보면 어쨌든 본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자는 그냥 풍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마지막 영상에 정광훈 목사가 뭐 한동훈 장관 등등등 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뭐 약간 평가하는 듯한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갈등 상황 내용이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주제 조금 좀 지금부터 이어가 볼 텐데 어제도 정광훈 목사가 뭐 여기 회견 통해서 꼬집어낸 내용 중에 소개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에 당 지도부를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하면서 장관들 중에 누가 못하는지 다 가르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가 다 가르쳐드렸어.
정광훈 목사 서열이 높다든가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이 있도록 크다던가. 제가 당 대표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당에 서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매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당에 누구도 그에게 서열을 준 사람 없어요. 그래요? 국민의힘에 정광훈 목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당은 제가 경험한 국민의힘, 앞에 뭐 자유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원석 전우님, 이 영상 중간에 일 못하는 장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다 알려줬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면 대통령께 알려줬다 이 뜻이 됩니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저 장면을 보니까 아마 정광훈 씨가 교회에서 예. 자기 신도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허세가 아닌가 싶고. 허세로 보인다. 저 말을 믿기 어렵죠. 만약 저 말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찬 때 참석한 당 지도부에게 못하는 장관 이런 얘기 해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알려줬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전광훈 씨가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무슨 그 비공식적인 스승도 아니고 예. 정광훈 씨가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설사 정광훈 씨가 허세로 국민의힘 정치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그 전 정치인들이 그걸 듣고 그걸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정광훈 씨의 저런 그 얘기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선을 못 끊는다 이런 당내의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광훈 씨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정광훈 씨와 관련돼서 뭐 정광훈 씨의 말에 부한해동하거나 혹은 지난번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정광훈 씨 앞에 가가지고 예.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건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고 예. 거기서 정광훈 씨가 더 오버한다면 그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가 됐든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대응이 별로 단호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참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고 또 얘기하시는 여권 인사도 있는데요. 김문수 위원장 지금 뭐 정부 직책 하나 맡고 계신데 이 어제 언론 인터뷰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위기 시에 촛불 집회는 매주 하는데 왜 정광훈만 요구를 하는가? 약간 두둔하는 것 같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기독교 신자들이 구국일선에 나섰다. 지금까지 그랬다. 그리고 과거 3.1운동 얘기까지 하면서 다 기독교 신자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구국의 일선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김문수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네요. 위기 땐 기독교가 일선에 나섰다.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이거 김문수 위원장의 의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문수 전 의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전 의원을 임명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집권 세력이 상당히 지금 우경화하고 있고 극우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중재를 해가지고 어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근데 이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서 극우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이 김문수 의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또 자리에 앉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에 김광동 씨인가요? 진실화해위원장. 이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을 세상선지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것은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을 해가지고 억울한 현대사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진상규명하는 그런 국가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임명을 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시점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금 나서가지고 정광훈 씨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두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원장이 되기 전에 김문수 전 의원이 정광훈 씨하고 같은
노선을 같이 집회하고 같은 정치적 행보를 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당대표께서 우리 당 당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광훈 목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치적 동원이 필요할 때 정광훈 목사가 동원하는 그 신자들 그거를 정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뭔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대로 지금 그거를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하고 일정하게 선긋기가 저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긋기를 해야 된다 강한 주장이 있고 당도 뭐 그런 거로 소극적이지만 설명한 사항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저런 발언이 나와서 좀 주목이 됐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는데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